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노수공장 2, 4분기 마지막 요일입니다. 2, 4분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3, 4분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진입되는 금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틀리죠. 어제는 변동폭을 좀 키웠고 오늘은 대형주 쪽에서 보면 상당히 고르게 또 반등이 나왔어요. CJ50행이 8% 정도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고려아연이 3%, 포스코도 2%, 그리고 LG디플이 참 오랜만에 거의 한 5% 가까운 상승 부분들을 진행을 됐고, 그 다음에 뭐 건설주들도 한 2에서 한 5%, 현대건설이 한 5%까지 반등이 나왔으니까, 참, 그, 따뜻한 곳과 찬 곳이 이 온탕 냉탕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시장의 변곡점이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선물 제가 중간중간 체크했을 때 한 5천 계약 정도 선물 매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 외국인이 막판에 특히 코스닥 쪽, 코스닥은 양쪽에 한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플러스 전환해서 1,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의 한 10일 정도 해서 신용장부가 한 7,500억 정도 감소가 나왔어요. 자, 오늘이 29일입니다. 뭐 오늘 내일 이제 이번 주말에 1차적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 한 단계 스텝 부분들 백스텝을 해서 추이 부분들을 지켜볼 것인가, 이게 이제 결정이 대략적인 윤곽 부분들이 이제 나오겠죠. 주말에 투자 제한 조치가 이번 주에 발표될 가능성 자체가 크고, 오늘 그 시장에서 장중에 외국인들 선물이 5천 계약 정도 증가를 하다가 다시 한 1,000 계약까지 감소하게 된 이유, 그리고 장중에 이 요건 자체를 만들었던 플로어를 한번 쭉 그려볼까 합니다.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중국이 항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진핑이 항복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 요건으로 중국의 약점 몇 가지 부분들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 또 약점이 한 3가지 정도 하고 대응책 한번 코멘트를 좀 드려볼까 하고, 오늘 지금 현재 EU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EU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의제라고 한다 하면 난민 문제에 대한 합의예요. 난민 때문에 지금 독일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 부분이 있고 EU가 분열될 그런 케이스 있는데, 밤샘 회의 끝에 극적 합의 부분들을 했습니다. 유럽 공동 난민센터를 세우기로 결정을 좀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트리거의 역할 부분들 좀 했어요. 오전장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이 양털깎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은 환율이 너무 급격한 상승 부분들 진행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로 인해서 그 역매 환율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 의미는 중국의 그 환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하나의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중에 오전장에 위안화가 6.6까지 급등 부분들을 진행을 좀 했고,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한 5천 계약 정도 선물로 대형 부분들을 매도를 때리면서 대응을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당연히 약세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6.65, 6선 이상 들어가면 이 저항대에 진입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고점이 이 정도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음에 파동 부분들을 만들어낼 때 여기서 이제 다시 원점이라든지 조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부분들을 좀 할 구간에 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위안화의 단기 고점 가능성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이 진행될 경우에는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변곡점, 완화 모드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그런 반증이 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원화도 1120원대에서 1110원대로 급락을 진행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다 얽히고 설켰죠. 유럽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당구 치신 분은 아시겠지만 3쿠션이죠. 유럽의 난민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니까 이게 위안화의 영향 부분을 주고, 위안화가 또 환율 우리나라 원화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자 따로 우리가 분류해서 볼 게 아니라
한 통 속에서 하나의 퍼즐로 계속 이 연관관계 부분들을 쫓아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미아나가 조금 꺾였습니다. 다행스럽게. 근데 최근에 올라온 폭에 비하면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에요. 그래도 저항대에 진입되면서 어떻게 보면 분기점, 변곡점의 가능성이 제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주말에 이번 주에 핫 이슈 두 가지에 누가 이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이길지 아니면 시진핑 항복할지 트럼프가 양보를 할지 우리는 그냥 그걸 보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중국 쪽에 좀 더 많은 약점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 주간 핫 이슈는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계속 체크는 해두시고 동영상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동영상 보시면서 체크하실 분도 체크하시고 오늘 추가적으로 코멘트 드릴 부분들은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 부분들은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 부분들로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어제 낙폭분들이 상당히 컸죠. 그리고 오늘 상해 종합지수가 2%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낙폭 껐던 유무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항상 보면 박스권 하단에서 오늘 오전장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오전장에는 전저점을 깨는 파동이 나왔어요. 전저점이 깨졌죠. 분명히 깨졌어요. 오전장에 선물 매도 부분을 증가를 하면서 전저점 깨지고 선물 매도 5,000개까지 증가를 하고 종목군들 다시 하락 부분 나오니까 당연히 불안심리 부분들이 커지는 거고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오후장인데 그대로 돌려버렸죠. 그러니까 하루도 오전 다르고 오후 달라요. 빠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 변곡점이 하나가 위 하나가 꺾이면서 나머지가 다 순풍 부분들이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로 지금 진입이 된 겁니다. 포스코드 2%, 상해종합지수도 2% 반등을 이끌어내는데 누군가가 치킨 게임에서 핸들을 꺾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일주일 3, 4분기에 우리의 매매 부분들을 작년 우리가 코스닥 630포인트인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에서 자 공격업 프로를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기조에 따라서 우리가 3, 4분기 공격업 프로를 강하게 다시 진행할 여부가 결정이 돼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3, 4분기 3개월 동안 공격업 프로를 강하게 진행할지 우리가 결정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내용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종목군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시장의 매크로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시장의 종목군들은 따라가는 왜? 시장 매크로가 먼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국의 약점 세 가지. 우리가 그래도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조금 약점 부분이 더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주말에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 부분 다시 확인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중국이 작년부터 부채를 금융부채 축소하고 금융 리스크를 완화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핵심 과제로 추진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를 축소시키죠. 부채를 축소시키다 보니까 대형 기업사도 국영 기업은 괜찮습니다만은 중소금융사 기업난들이 자금난이 상당히 심하게 지금 드라이브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하고 투자 증가세가 당연히 동반 둔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여파가 중국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정자산 투자 22년 만에 최저 수준, 그 다음에 소매 판매율 증가에도 2003년 이후 최 바닥이에요. 당연하겠죠. 이 금융부채하고 금융부채 축소하고 금융 리스크의 완화 관련된 부분들을 핵심 과제로 해서 눌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소비 지출이 당연히 작아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의 지표 부분들이 살짝 꺾이는 하향 추세 부분들로 완급 조절이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무역전쟁에 불씨가 붙으면서 유연한 공격 부분들이 들어오는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무역전쟁에 싸움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그래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뭔가 또 다른 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소소하게 미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의 카드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소고기 사태에서 광우병 때문에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을 안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풀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것 때문에 2003년도에 미국 소고기를 금지하다가 2016년도에 서로 이렇게 문호 개방 때문에 다시 오픈을 했어요. 근데 프랑스라든지 유럽 쪽은 아직 수입이 안 되고 있는데 대미 무역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이 프랑스산 이어서 영국산 쇠고기도 금수 해제 부분들을 진행했어요. 어떻게 보면
큰 부분은 아니에요. 약간 근데 뭡니까? 미국 농가에 대한 타격을 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추가 5천억 달러에서 2천억 배팅 들어갔고, 그 다음에 투자 제한 조치 가능성의 협상 카드 부분들 제시하니까 중국도 뭔가 카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농수산물, 그 다음에 소고기, 이걸로 지금 일부 대응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이제 만나서 협상을 하려면 서로 카드가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소소하게 지금 이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만큼 크게 준비되고 있다는 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만큼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꺾어야 돼요. 그 기조, 우리가 사드에서 극점 부분들 찍었을 때 변곡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2주 전부터 마지막 하나 카드는 남았다. 이 카드가 나오면서 점점점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 내용이 오늘 일부 약간 보여줬어요. 대부분은 대형주 종목군들 한 2에서 5%의 반등을 만들어주는 역할 부분도 만들었고, 거기에 위안화가 최근 약세에서 다시 강세 쪽으로 소폭, 아주 조금이에요. 이제까지 올라온 거 비하면. 하지만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면서 미국과 중국의 치킨 게임의 변곡점 부분들이 결정되는 3, 4분기 초반이 곧 진입이 됩니다. 이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시 코스닥 630포인트에서 공격 앞으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공격 앞으로를 해야 되고 했었던 것처럼 다시 공격 앞으로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의 빌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일단 미리 준비는 해 놓으시고, 어디 쪽으로 방향을 끄느냐에 따라서 이걸 보고 우리가 움직이면 되니까.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 개념도 부분들을 미리 그려 놓으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9일 마감 브리핑 한 줄 정리. 준비하자. 준비를 하는데 이왕이면 공격 앞으로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시종장구 7,500억이 줄었고, 중국의 신용 리스크 진입 가능성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선방 부분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치킨 게임 변곡점이 다음 주면 나와서 3, 4분기 공격 앞으로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변곡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630포인트 코스닥에서 공격 앞으로를 했던 것처럼 다시 공격 앞으로를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6월 29일 이슈면의 주식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